자, 계속 그 최근 수업에서 경황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진도가 이렇게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좀 정신을 차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버릴 문제가 아니지. 설명을 생략할 문제들을 생략을 하고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려고 계속 다짐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오늘 해서 함수에 합성하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의 극한 이 모든 진도를 다 빼고 싶어. 네. 그래서 한번 일단 해볼게. 그 보자. 일단 삼각 함수의 합성 요거 몇 페이지냐? 112페이지고 요게 요런 두 식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왜 이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겠지. 그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할 거고 중요한 건 이렇게 얘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얘를 활용해서 이런 예제 문제를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과정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빨리 너희들이 빨리 빨리 잘 풀 수 있는 방식을 너희들 스스로 정립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게 정립이 잘 되면 이 문제는 그렇게 변형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 문제 푸는 방식에 확실히 감을 잡히면 이거 가지고 되게 막 어렵고 얘를 많이 꼬아서 막 변형시키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엔 조금 어리둥절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한번 감을 잡아놓으면 또 괜찮을 그런 주제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게.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와 그리고 이걸 알고 있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래서 요 부분, 개념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요 문제 부분에서 쌤이 많이 얘기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네. 보자. 일단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내가 녹화를 하고 있지. 녹화를. 보면, A. 일단 요 얘기를 먼저 할게. 이거, 바로 요 식에 들어가기 전에, 단순화된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 문제라기보다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어떤 수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임의의 두 실수 A, B가 있다고 치자. 그냥 임의의 두 수를 그냥 그러니까 뭐 여기는 실수라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놨지만 같은 하준이 들어왔다 다행이다. 하준이 들어왔으니까 좀 잠깐만 하준이 들어왔으니까 잠시만 저기 준비할 시간을 주고 하준이는 약간 와이파이 연결이 조금 이렇게 늦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자. 다시 시작을 할게. 알겠지? 다행히도 하준이가 그래도 빨리 들어와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시작을 하면 오늘 할 거는 저기 삼각함수의 합성 부분하고 쌤이 좀 시간 안배를 잘해서 삼각함수의 극한도 다 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합성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되게 이제 유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변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요 주제에 대해서 나는 요렇게 풀어가겠어. 라는 방법이 정립이 잘 돼 있으면 얘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 와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몇 개 이제 요 문제들 풀면서 몇몇 가지 상황에 좀 대비만 돼 있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만의 방식이 정립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일단은 네.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먼저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요거보다 더 간소화된 어떤 상황을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임의의 두 수가 있다고 할게. A란 수하고 B란 수고 실수. 그리고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임의의 상황인 거야. 두 수가 있을 때, 자, 그럼 이게 두 수니까 우리 얘를 가지고 한번 2차원 좌표 평면에서 얘를 그냥, 어떤 한 점에 X좌표, Y좌표로 보자라고 뭐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A가 X좌표, B가 Y좌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일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일단 임의의 실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얘를 이제 볼 때에 그냥 어떤 좌표 평면의 한 점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X좌표이고 B가 Y좌표라면 한 요쯤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게 A좌표, 얘가 A, B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볼까? 반대로 자, B 똑같은 AB라고 치면
B가 X좌표고 A가 Y좌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을 해볼게. 자, 왜 이러고 있냐?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야. 왜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점, 원점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설정한 그 점을 지나도록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긋는다면 이 선이 일단은 길이는 같지, 그지? 왜냐면 이렇게 이 점으로부터 X좌표의 X축에 수직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 얘가 2등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루트 씌운 거가 되니까 길이가 그래서 같아지고 일단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일단은 빗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키워볼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알파라고 하자. 요 각도를 마치 이제 우리 동경을 다루듯이 얘를 한번 다뤄볼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베타로 가는 각기 다를 테니까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 우리 코사인 알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이 밑변이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요 길이가 a니까 a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a, b가 모든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임의의 모든 실수 중에 어떤 수든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점이 다른 다른 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분면에 있다 할지라도 얘가 어차피 우리 그 모든 사분면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코스 알파 콜사인 알파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야. 그 사실들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요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가 되겠지. B. 요거 분의 요거가 되니까 사인의 어떤 정의에 의해서 왜 이걸 하고 있나? 물론 오른쪽에 대해서도 또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 왼쪽에 대해서만 이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원래 임의의 두수 A, B라고 돼 있던 것이 우리 여기서 보자. 여기서 양변에 요거랑 위에 있는 이 식이랑 밑에 있는 이 식이랑 1번, 2번 다 볼 거야. 1번에서 양변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지. 2번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곱하기 사인 알파는 b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a라는 것은 지금 요거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쌤이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거야. 우리 아까 임의의 어떤 실수 두 a, b를 잡았는데 어떤 숫자를 잡든지 간에 얘를 이렇게 a, b가 어떤 좌표평면 위에 점이라고 점의 어떤 그 X좌표, Y좌표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면 얘가 어떤 점이든 간에 이 똑같은 알파라는 각도를 공유하는 그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지. 이렇게 되면 A는 그리고 심지어 요거 똑같은 플러스 루트 씌운 거 요게 곱해져 있고 코사인, 사인 알파 똑같은 알파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A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B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그 요게 먼저 알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 그래서 여기서 그 사용되는 개념의 골자가 쌤이 말한 요거야. 이해가지, 일단은. A와 B가 내가 아무 실수나 잡았어, 그냥. 아무 실수나 잡았는데, 그 모든 그렇게 잡힌 한 쌍의 실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각을, 알파를 공유하는 어떤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각각 나타낼 수가 있어. 이렇게 곱해주기만 한다면 얘를. 일단 이해 갔지? 네. 자, 됐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할 거야. 보면 여기서 볼게. 그리고 지금 쌤이 요 왼쪽에 있는 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하면 예배 드려? 바로 안 드리는 것 같아. 잠깐만. 여기서 얘도 보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니까 요 경우에는 코사인 베타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가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요거 분의 요게 되겠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양변에 또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를 곱해주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아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A를 어떤 똑같은 각을 공유를 하는데 A를 코사인으로 나타내고 싶고 B를 사인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왼쪽과 같이 A를 X좌표에 놓고 B를 Y좌표로 놓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이거는 A를 알파로 바꾸고 싶고 B를 사인 알파. 똑같은 각이 공유된 그런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는 A가 X좌표로 가면 되고 B가 Y좌표로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런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A를 사인으로 만들고 싶고 B를 코사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B가 X좌표가 되도록 만들고 A가 Y좌표가 되도록 만들면 항상 이제 사인이 되고 B는 코사인이 될 거야. 이해가지? 요거. 요거에 대한 좀 감이 잡히면 이 식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어. 자,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서 아까 쌤이 말했던 AB가 나와. AB가 나오는데 우리 이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보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전 시간에 삼각함수 곱셈 정리를 배웠어. 그리고 요런 형태를 배웠다 이거지. 싸코코싸, 코코싸싸 이런 걸 배웠어.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보면 바로는 감이 안 올지라도 만약에 A가 만약에 사인 형태로 바뀌고 B가 코사인 형태로 바뀐다면 싸싸코코 이렇게 되면서 뭔가 아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덧셈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지? 아까 봤던 거는 이 모두가 같은 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덧셈 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그지? 네. 덧셈 정리를 다시 한번 볼까? 가방 이거 엄마 다 혀가 보인다. 덧셈 정리를 보면 이렇게 두 종류의 각이 나와, 그지? 두 종류의 각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 초점을 맞춰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사인 알파,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야. 그리고 요걸 보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자, 요 형태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기서 넘어가 보면 자, 여기도 보면 자, 이 세타는 서로 같은 각이겠지. 이 두 세타는.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각은 세타랑은 다른 각이 되어도 되잖아. 그지? 네. 그러나 A에는 똑같은 각이 들어가야지. 세타와는 다르지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얘가 사인 알파가 될 수 있고, 얘가 코사인 알파만 될 수 있다면, 싸싸코코가 되면서 얘는 코사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지? 사인 뭐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지. 반대로 물론 이제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되면은 코사인은 반대로 안쪽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긴 하지. 하여튼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AB가 만약에 이제 A가 코사인 베타가 되고 B가 사인 베타가 된다면 사코코사 형태잖아, 그지? 사코코사 형태야.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아이디어야. 마이너스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얘를 만약에 사인으로 바꾸고 싶다. 얘를 지금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얘가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서 그런 형태를 사인이든지 코사인이든지 단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꾸고 싶은 그런 경우란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똑같이 얘랑 똑같은데 내가 이제 뭘 원하느냐에 따라 얘를 사인으로 바꾸고 싶냐 아니면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냐에 따라 TV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지. 우리 아까 봤듯이 아까 쌤이 잘 생각이 안 나네. A가 사인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요거는 A가 사인이 돼야 된다면 B가 X좌표가 돼야 되고 A가 Y좌표가 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A는 뭐냐 지금 다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잘 얘기를 해볼게. 다시 자, 요 경우에 자 우리가 얘를 사인 코사인이 다 들어있지만 얘를 사인 하나로 정리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인 하나로 정리를 하고 싶다면 얘가 이제 코사 사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A는 코사인으로 바뀌어야겠지, 그지? 네. 그럼 A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과 동시에 B는 얘 반대로 사인으로 바꿔주면서 똑같은 가격을 공유하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코사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그럴 경우에는 요 좌표평면에서 얘가 A가 X좌표가 되고 B가 Y좌표가 되게끔 뭔가 점을 하나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풀어보니까 A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어떻게 된다? 코사인 요게 알파라면 알파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그지? 아까 이거 확인했던 거지. 네. 그렇게 본다면 B는 똑같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더라. 그래서 다시 이 식을 1번식을 지우자. 그래서 1번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b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식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근데 보면 요 인자 각각의 인자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묶어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사인 알파 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외운 덧셈 정리 식이 나오지. 위치 바꿔도 되니까 이거 사코코사 아니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러면 사코코사네. 그래서 얘는 이것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1번이야. 그지? 네. 이제 감이 잡힐 거야. 감이 잡힐 거야. 그러면 A와 B를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우리 덧셈 정리에 의해서 싸싸코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A가 사인이 돼야 되고 B도 사인이 돼야 되면 코사인이 돼야 되면서 똑같은 각을 공유를 해야 하면서 그렇게 만들려면 아까 보니까 이때는 A가 이제 Y좌표가 되고 A가 Y좌표가 되고 B가 X좌표가 돼야 그지 맞아. B가 X좌표가 되고 다 반대로 말하면 A가 Y좌표가 되면 그렇게 점을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쭉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A는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이렇게 되면서 또 풀어보면 딱 풀어가지고 아까처럼 묶어내고 생각을 해보면 셈 정리에 의해서 싸싸코코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골자야. 요렇게 설명한 거를 잘 기억을 해놓으면 앞으로 1, 2번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기억을 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지? 이 설명이 이렇게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요거보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 쌤이랑 설명이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일단은 조금 그 A, B에 대해서만 먼저 이렇게 확실히 정립을 해놓고 이렇게 A, B 서로 다른 실수 같은 실수도 되지. 어떤 임의의 실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떤 좌표 평면의 어떤 점으로 봤을 때 A를 X좌표로 보냐 B를 X좌표로 보냐 그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눠서 봤을 때 보니까 아까 A를 X좌표로 놓으면 A랑 B랑 똑같은 알파라는 각을 공유하는 A는 코사인 B는 사인으로 바뀔 수 있구나. 물론 앞에 요게 곱해지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가 곱해지면서 반대로 B가 X좌표가 되고 B가 X좌표가 되고 A가 Y좌표가 된다면 이제 그렇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감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본다면 얘가 원하는 것을 보면 돼. 이게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다른 삼각 함수가 켜져 있지만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런 딱 요렇게 틀이 갖춰진 한에서만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렇게 딱 틀이 갖춰져 있고 게다가 사인과 코사인이 세타가 같고 또 이제 그 앞에 뭔가 실수가 곱해져 있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리고 여기 뭔가 더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얘가 세타가 같으니까 A와 B에 만약에 A 쪽에 코사인이 들어있고 B 쪽에 사인이 들어있으면 우리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A가 사인이고 B로 코사인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똑같은 각을 공유하는 그럼 얘는 또 덧셈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하나로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요렇게 그것이 목적인 거야. 그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A, B가 똑같은 각을 공유하는 사인, 코사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됐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굳이 요 방법 1, 2번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뭐 이거를 보고 외우거나 익히지 않더라도 방금 그게 잘 이해가 됐으면 바로 이거 풀 수 있어. 바로 풀 수 있어. 예를 들어 이 예를 풀어볼게. 자, 지금 사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와야 돼서 한번 풀어보고 있어봐. 쌤이 아까 설명했던 거를 상기를 시키면서 얘를 지금 이렇게 아까 똑같은 틀이고 똑같은 세타가 들어있는데 사인, 코사인이 서로 다른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식을 이렇게 단 하나 사인 혹은 단 하나 코사인으로 각각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쌤이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굳이 일단 요걸 안 보고도 풀어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이 방법 1, 2를 보고 그게 이해된 상태에서 1, 2를 본다면 너희들한테 더 빠르고 더 맞는 방법이 보일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봐. 예배 네. 드리고 올게. 얘들아 계속 수업할게. 네. 이거 한 번씩 풀어봤는지 모르겠네. 자, 한번 풀어보자. 일단 지금까지 쌤이 얘기했던 대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런 형태에서 이게 그냥 사인으로만 바뀌려면 사인으로만 이렇게 뭉쳐지려면 어쨌든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루트 3인데 요 각각이 사인이 되려면 여기는 얘는 코사인 이놈은 코사인이 돼야 될 거고 이놈은 사인이 되어줘야
코사 사코 혹은 사코 코사 형태가 되면서 사인 될 거고 보이고 그러면 1이라는 거 루트 3이 자, 어떻게 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가 1은 코사인의 형태를 가지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야 되고 루트 3은 사인의 식을 가지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야 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봤지 이 A가 코사인이 되고 B가 사인이 되려면 A가 X좌표가 되고 얘가 X좌표가 되고 얘가 Y좌표가 되게끔 점을 딱 찍어주고 한번 해볼까? 1, 2, 3 이렇게 찍어주면 그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이제 알파가 될 텐데 그 B변의 길이는 우리 자연스럽게 1제곱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하면 뭐야? 3이고 이게 얘는 루트 4니까 2가 될 거고 얘가 2가 되겠네 2가 되고 그러면 아까 요 1이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이건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아까 봤듯이 1이라는 건 요렇게 나온 요거 이게 2니까 2 코사인 알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루트 3이라는 것은 똑같이 2가 들어간 2 사인 알파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알파는 뭐냐? 우리 이 알파를 구해내야 되거든. 그래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알파를 구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R이랑 그래서 이제 알파를 구해내야 되는데 이 알파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뭐라고 그러냐 딱 떨어지게 나오는 각도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뭐 대부분 30도 즉 6분의 파이 60도 즉 3분의 파이 45도 즉 2분의 45도 즉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면 여기 뭐 파이가 더 더해져 있거나 뭐 그런 어쨌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이 알파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얘는 보면 이 알파라는 것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경우니까 이건 자연히 얘는 3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얘도 3분의 파이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가면 돼. 다 구했지. 뭐 이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됐냐. 2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 3분 코사인 세타가 됐으니까 요거 사코 코사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얘는 2로 일단 2로 묶으면 얘를 2로 먼저 묶어야겠지 2로 묶으면 2 이렇게 묶이면서 얘를 딱 봤을 때 얘만 봤을 때 덧셈 정리로 또 묶이면서 이 전체는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될 것이야. 그러면 2 구해졌고 R2 알파는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이해 가지?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풀려다 보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생기는데 아까 여기서 요 1 루트 3에 대해서 얘가 어쨌든 코사인이 돼야 되고 코사인이 들어간 식으로 바뀌고 얘는 사인이 들어간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왜냐면 덧셈 정리를 알기 때문에 얘가 사인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얘를 그러면 아까처럼 생각할 때 얘를 어떤 좌표 평면의 어떤 점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럼 얘가 X좌표가 돼야 될지 1이 Y좌표가 돼야 될지 그게 이제 바로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그거는. 네, 얘는, 그게 만약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면 차라리 그렇게 접근을,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원리에 의해서 풀려지는 게 맞지만, 차라리 어차피 너희들이 이거 보면, 나중에 제곱으로 묶인다는 사실을 몇 문제만 풀어보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얘도 보면, 이 형태에서 분명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여지게 될 거야. 그리고 이 R은, 그래서 볼 것도 없이 1제곱 그리고 루트 3의 제곱 하는 걸 더한 것에 루트를 씌운 2가 될 거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봐봐. 어떻게 이제 변형을 시키냐면 자 얘를 바로 그냥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해가지고 2가 나오니까 2로 묶어버려. 그냥 2로 묶어버려 그냥. 2분의 1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루트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 그지? 네, 요거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 삼각비 딱 나오잖아. 삼각비가 포함된 어떤 그 뭐라고 하지? 딱 우리가 알기 좋은 비율로 딱 나오면서 숫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얘를 지금 코사인으로 변경을 해야 돼. 얘는 사인으로 변경이 돼야 되고 똑같은 알파를 공유를 하면서 그랬을 때 똑같은 알파를 가지면서 얘가 코사인이 되고 얘가 사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삼각형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 그렇지? 그지? 네, 2분의 이렇게 얘가 지금 코사인이 되려면은 요 알파를 끼인 각으로 해서 2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럼 알파라는 것은 3분의 파이가 된다. 그럼 얘를 여기도 적용을 해보는 거야. 사인 3분의 파이가 과연 2분의 루트 3이 되는가 확인해보면 또 맞잖아, 그지? 그러면 네. 알파는 3분의 파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알아지면서 그냥 이 알파를 3분의 파이로 정해버리면 돼. 이해가지? 이게 가장 빠르긴 해. 그래서 일단 무조건 2로 묶어버려야 돼. 2로 묶어버리면 2는 뭐다? 1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 루트 한 거다. 그걸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보고 얘가 코사인인지 사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 쉬워져. 그래서 그게 더 빨라.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러나 이것도 알고 이렇게 풀어가는 빠른 방법도 알고 알되 아까처럼 쌤이 설명했던 그 원리를 또 알아놔야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리까지 다 알아놓으면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9번은 쌤이 진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 이 문제의 어떤 컨셉이랄까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이쁘게 나와 있진 않지. 문제가 얘가 아까처럼 되게 쉬운 형태로 풀리려면 아까 그 식을 우리가 봤던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풀려면 요 자리에 그냥 세타만 있어야지. 그지? 2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였다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풀어가면 다를 게 없어. 그러나 이 안에 세타가 아닌, 아까 그게 그렇게 쉽게 풀렸던 이유는 이 세타가 같았기 때문인데 다르잖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해서 어떤 덧셈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덧셈 이용해서 이것에 상응하는 덧셈 정리로 쭉 풀어가면 돼. 얘를 이것을 적용해서 해가지고 다 전개시켜가지고 쫙 풀다 보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면 세타가 같아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우리는 그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야. 됐어. 넘어가도 되지? 그래서 덧셈 정리 이렇게 중요한 건, 요 세타가 같아져야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 세타 같아져야 우리가 배웠던 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한 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르니까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또 공식들을 적용을 해서 더 얘를 전개를 시킨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은 우리 이게 함수잖아. 엄연히 함수고,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삼각함수는 얘가 만약에 y는 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사인에 대한 함수다, 혹은 무조건 코사인에 대한 함수다,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알지? 네. 그리고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또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구할 수 있잖아, 충분히. 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요 두 개를 아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얘를 사인으로 그냥 하나의 그 함수를 바꿀 수 있겠구나. 혹은 사인은 아니고 코사인에 관한 하나의 함수를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네. 우리가 배운 게 그거야. 여기서 배운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혼재해 있는, 이런 식으로 혼재해 있고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그런 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큰 주제거든. 그게 그대로 여기다가 그걸 적용을 해서 하나의 그 함수를 바꿔버리면 최대차수는 우리 이제 이미 고2 때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그지? 네. 이게 넘어갈게.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얘기 한번 풀어보면 되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다 풀어보냐.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우리 여기 항상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잖아.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였는데 요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일단 빨리 푸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야. 얘도 루트 3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3의 제곱 3 마이너스 1의 제곱 1 이렇게 해가지고 2가 나오겠지. 2가 바로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로 묶인단 말이지. 이거 두 개만 놓고 보면 어차피 플러스 1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를 하나의 일단 사인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쌤이 말했던 대로 2로 묶어내야지. 그러면 2로 묶어내면 2분의 루트 3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엄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너희들이 일단은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 얘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얘를 사인 함수로 만들 거면 요거는 코사인이 돼줘야 되지. 얘는 사인이 돼줘야 되고 코사 쌓고 이렇게 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코사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사인이 될 것인데, 똑같은 알파를 공유하면서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알파를 정해내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야. 코사인 알파.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빗변 2, 밑변 루트 3 이렇게 되도록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분의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자, 그러나 이렇게 얘는 1사분면의 각도인데 이런 1사분면의 6분의 파이를 가지게 되면 얘가 사인으로 들어갔을 때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이해가지? 네. 그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끔 하는 알파는 우리 뭐냐 0도부터 우리 360도까지 2파이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두 개가 나올 거야. 우리 항상 삼각함수 방정식을 풀 때 항상 보면 딱 그 한 주기 내에서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그 방정식 해가 두 개가 나오잖아. 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코사인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서 2분의 루트 3이면 이렇게 되니까 아까 구해냈던 게 요게 바로 6분의 파이였다면 우리 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해는 요거잖아. 요거 4사분면이겠네. 여기 4사분면에 있는 각도겠네. 어쨌든 요거를 구해내면 이게 이 거리가 같으니까 이 구해내는 방식은 이 어차피 대칭이고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가 2파이니까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해가지고 구해내는 건 알지? 네. 그럼 6분의 11파이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6분의 11파이를 우리 사인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인 6분의 11파이가 과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지를 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라 확신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사인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인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자 여기 원래 이제 6분의 파이였다면 여기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2분의 1 여기 그게 지금 얘는 어찌 보면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현대칭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파이에서 그 6분의 파이를 뺀 만큼을 본다면 6분의 파이를 뺀 만큼을 본다면 여기는 정확하게 대칭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겠지. 그지? 그러면 6분의 11파이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보이지. 그럼 확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6분의 11파이가 구나. 그러면 알파를 6분의 11파이로 확정을 하고 풀어가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지? 네. 요 정도만 얘기할게. 지금 쌤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됐어. 오늘 일단은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 부분은 이렇게 수업을 끝내고 삼각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텐데 아마 이게 문제를 쌤이 다 풀어주지는 못할 거의 다 그냥 너희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이 삼각함수의 극한을 잘 모양새를 보면 우리 이미 얼마 전에 배웠던 로그 극한, 지수 극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쌤이 얘기했던 거 보면 뭐였냐면 이런 형태 있잖아. 그때 이런 형태. 이런 형태랑 뭔가 좀 약간 흡사하게 생기는 게 나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풀어가는 어떤 주어지는 문제의 그 형태도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요거 이용한 문제, 요거를 활용한 문제를 너희들이 잘 풀어왔다면 삼각함수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지? 어차피 네. 비슷한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쌤이 굳이 얘기를 많이 안 해줘도 너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오늘 얘기를 해주고, 삼각함수의 극한 부분은 너희들한테 맡길게, 문제는. 혹시 그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고, 그 정도만 다음에 또 다시 봐주던지 할 테니까. 자, 요거. 그래서 오늘 원리에 집중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끝낼 거야. 자, 왜 그렇게 되는지만 얘기할게. 1번은 별로 얘기할 게 없어. 얘는 sin x는 어차피 매끈하게 생긴 거고 코사인 x도 매끈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점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거는 그 함수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네. 어차피 뭐 sin x에서 x가 a로 갈 때 극한 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건 sin a인 거야. 마찬가지고 우리 다항함수 다루듯이 다항함수 극한의 기본은 뭐야? 어떤 점으로 가는 극한은 그냥 그 점에 대한 함수값이잖아. 똑같아. 다만 이제 탄젠트 x는 생김새 자체가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점근선 딱 요 점으로 점근선에 해당하는 요 점으로 극한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요거는 이제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요거만 아니면 얘도 매끄럽기 때문에 요게 아닌 다른 점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함수값 그 자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잠깐 이렇게 보면 이런 거지. 탄젠트 x는 2분의 파이가 일단 점근선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미트 탄젠트 x인데 x가 2분의 파이로 가. 2분의 파이로 간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완전 발사 아니야. 얘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 정하기도 힘들어.
만약에 얘가 플러스 방향에 마이너스 방향에서 2분의 파이로 간다면 얘는 그냥 무한대고 플러스 방향에서 2분의 파이로 간다면 또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굉장히 그냥 뭐 그냥 발상 그 자체지 그래서 얘는. 그렇지만 이제 요런 제한점, 요 제한점 이런 이제 정금선 제외하고 다른 점을 생각한다면 얘는 그냥 함수값이지. 그렇게 보면 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본이고 다만 요런 거 보자. 좀 모양새 자체가 우리 그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 다룰 때 x분의 뭐 ln 뭐 x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너무 말이 빨라진다. 마음이 급하다고 말이 빨라지면 안 되는데 참 잠깐만. 자 일단은 우리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를 그냥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어차피 얘도 그냥 다항함수고 이 각각은 얘는 삼각함수고 다 매끄럽게 생겼고 그럼 얘가 x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갈 것이고 sin x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sin x도 0으로 가잖아. 결국 얘는 0분의 0 꼴인 거지. 0분의 0 꼴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을 배우는 거야. 0분의 0 꼴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1로 간대 1로. 알겠지? 이게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이제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배우는 거지. 1이라고. 만약에 그러면 코사인을 볼까? 코사인.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나? x분의 코사인 x. x가 0으로 갈 때 얘 0으로 가고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1로 가잖아.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무한대로 가겠지. 이해 가지? 네, 얘는 무한대로 가. 어쨌든 x가 0으로 가잖아. 코사인 x가 0으로 가면 어렵겠지만 얘는 1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쨌든 이 0이 이기면서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발산한다. 발산한다. 근데 또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0분의 0꼴이고 근데 1로 간대. 왜 그런지 대해서는 여기 있어. 보충학습에 있고. 자, 오늘 쌤은 이 보충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요거 좀 얘기를 하고 요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오히려 이 문제 푸는 것들은 너희들한테 맡길 거야. 이미 네, 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있고 진짜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쌤이 얘기했던 것들,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 뭐 지수 로그 극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 그런 거 상기시켜 보면 쌤이 새롭게 얘기할 게 거의 없어. 그래서 한번 너희들이 풀면서 스스로 습득을 해 나가기를 원해. 네, 다만 요걸 해줄게. 보충학습.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 거야. 자, 일단은 요거 범위를 보기 전에 범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 왜 굳이 0이 요럴 때랑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냐.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 우선은 보자. 이렇게 요걸 받아들이고 우리 지금 요거 먼저 증명을 할 거야. 요걸 먼저 증명을 할 거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일단 이렇게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떤 그림이냐면 원이 있고 원은 반지름이 1이야. 1이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 구체적으로 쌤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그림 보고 딱 대충 이런 거구나 감이 올 거야. 그지? 얘는 네, 접선이겠구나. 그리고 연장선 이렇게 만나는 점 B구나.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얘가 1이기 때문에 우리 이 TA라는 이 길이를 그냥 탄젠트 X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얘를 X라고 본다면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만약에 TA를 미지수 그냥 대문자 X라고 놓자. 대문자 X로 놓고 OA 얘는 이제 1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탄젠트 그리고 이 각도는 X 소문자 x니까 이 탄젠트 x는 우리 탄젠트 정의에 의해서 1분의 대문자 x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뭐야? 대문자 x는 탄젠트 x다 나오지. 그지? 그래서 네, 탄젠트 x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넓이들을 볼 건데 요 안에 있는 도형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넓이를 볼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은 요거 삼각형 OBA를 볼 거고 삼각형 OBA의 넓이를 생각해봐. 그리고 부채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표현할까? 똑같은 OBA인데 삼각형 부채꼴을 생각해보면 얘를 어떻게 그린들 부채꼴이 삼각형보다 넓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쌤이 이거 구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이거 항상 넓어. 부채꼴이 삼각형보다 넓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 넓이를 따지는 거야, 넓이를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OTA라는 삼각형을 보더라도 얘는 제일 넓겠지. 뭐 얘를 어떻게 그리든지, X를 어떻게 잡든지, 여기를 잡아도 어쨌든 얘는 접선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잡든. OTA는 OBA, 삼각형 OBA, 호 OBA보다 더 넓을 거야. 이건 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 그지? 이런 네, 대소관계에 대해서는 너희들 뭐 이견이 없지, 그지? 자, 그리고 이 넓이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이룬다. 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너희들이 우리 극한을 배울 때 뭔가 얘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어떤 식으로 나타냈을 때 똑같은 곳으로 가는 어떤 극한을 생각을 한다면 요거 극한
요거 극한을 구해봤을 때 그 극한값이 같다면 OBA의 극한도 극한값이 만약에 알파가 나왔다면 이 호 OBA가 그 중간에 끼어있는 넓이인데 얘도 알파가 나올 것이다. 극한값이. 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지. 그거 배울 때 되게 네. 중요한 내용이지. 그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자. 그러면은 이제 요 옆으로 갈게. 이제 컨셉을 알게 됐을 것 같고 보자. 그러면 삼각형 OBA의 넓이는 이거는 뭐 우리 OAB 요거는 그 사인 법칙 우리 알잖아. 삼각형 있고 A B가 있고 세타가 있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바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이번처럼 네. 한번 다시 상기를 시켜보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요거 그대로 적용해서 나온 거지. 어차피 반지름이 1, 얘도 1, 얘도 1이니까.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x 해가지고 이 넓이가 나올 거야. 됐고 그래서 이 식이 하나 구해졌고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x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얘도 간단해. 원래 이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원의 넓이를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각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360분의 x를 그지? 네. 원의 넓이는 여기서 파이 r 제곱인데 r이 1이니까 그냥 파이가 되겠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r이 1이니까 원의 넓이에 각도가 몇 분의 몇인지 이 360분의 360은 호도법으로 따지면 파이니까 2파이니까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분의 x를 파이에 곱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겠지. 이해가지? 네. 360도분의 지금 부채꼴의 이 각도, 요 각도를 해준 거야. 360도는 2파이니까 2파이분의 x 해주면 파이 사라지면서 2분의 x만 남지. 그래서 2분의 1x가 된 거야. 됐어. 네. 부채꼴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OAT는 이게 제일 쉽네.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나온 거지. 밑변 1, 높이 탄젠트 x 2분의 1 해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루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어차피 그럼 2분의 1은 공동이니까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냐? 다시 목적을 다시 찾아 들어가면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 x분의 sin x가 있는데 이게 x가 0으로 갈 때 뭐냐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걸 구하고 싶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요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사이 끼어 있는 것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sin x분의 sin x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돼.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거야. 알겠지? 네. 2분의 1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sin x를 나눠줄 수 있네. 그러면 얘가 이제 얘는 1이 되고 얘는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sin x니까 그러니까 sin x를 나눠주면 코사인만 나누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자 여기서 이제 앞서서 x가 일단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리고 일사분면이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도 당연히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도 양수면 이거의 역수 각각의 역수를 취했을 때 즉 b분의 a d분의 c를 했을 때는 이 부등호 이렇게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 부등호는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네.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어. 그거에 의해서 지금 다 양수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역수가 딱 취해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야 지금.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는데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얘가 여기로 왔잖아. 얘가 여기로 오고 이 위치를 바꿈으로써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지? 네. 어쨌든 왜 그렇게 됐냐 다 양수고 역수를 취한 거야. 역수를 취해가지고 좌우를 바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됐어.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x분의 sin x라는 우리가 원하는 꼴이 탁 나왔네. 드디어 여기서 각각 이거에 대한 극한 이것에 대한 극한 양변에 대한 극한을 구해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값으로 이 극한도 확정 지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잠깐만 자꾸 말이 막힌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극한을 구해보니까 코사인 x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0으로 가면 코사인 x 1로 가니까 그래서 얘 1로 가고 얘 1이니까 양변이 1이니까 얘도 0으로 갈 때 1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범위를 얘를 먼저 하고 또 따로 다른 범위에 대해서 또 구하느냐. 방금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양수여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수가 취해지면서 이런 식이 딱 하고 나오는 것을 봤지 우리. 네. 이 양수가 가정이 돼야 여기서 양수고 일사분면인 게 가정이 돼야 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범위를 일단은
그렇게 설정을 한 거야.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요것만이라도 일단 증명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 이게 증명이 되면 그 증명된 거를 이용해서 2번에서 또 증명을 하게 돼. 이것을 이용해서 2번도 증명을 하게 돼. 이해가지? 일단은 제한적으로, 왜냐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은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두고 확실하게 증명을 해냈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 x의 범위가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x가 0으로 갈 때 지금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에서 오는 0은 포함이 안 되겠지. 이 범위에서는. 그지, 그지. x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할 때는 그래서 플러스에서부터 오는 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쪽짜리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건 x 0, 즉 이것은 마이너스 좌극한 우극한을 다 구하고 싶은 건데 이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한적 상황 때문에 범위를 그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범위를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우극한밖에 우리가 확신을 못하게 되는 거고 x분의 sin x는 1이라고. 나머지 이제 좌극한까지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거 설명 안 할게. 알겠지? 요게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혹시라도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범위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느냐. 그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어. 쌤이 이제 최대한 설명을 해봤는데, 혹시 너무 빨리 쌤이 막 지나가고 해서 못 알아들은 게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면 좋겠고. 다른 건 너희들이 충분히 쌤이 설명을 안 해도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쭉 읽어봐. 나머지는. 알겠지? 네, 읽어보고 너희들이 좀 스스로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외워야지 뭐 얘들도 외우고, 이거 외우고 있으면, 우리 예전에 지수 로그 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비슷한 꼴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기억날 거야. 그지? 그렇게 다르지가 않지. 아마 비슷한 컨셉이야. 쌤이 설명 안 할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필수 예제 10, 11, 12, 13 다 14까지네. 되게 많은데 이걸 하나도 안 해주고 간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 너희들 이미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 다 녹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 느끼는 거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줘. 알겠지? 너무 오늘 많이 해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X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 설명을 읽어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얘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이거는 질문을 해줘.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면 좀 양심상 찔려서 하는데 혹시 어려움을 느끼면 꼭 얘기를 해주고 다른 건 너희들이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체력 중요하니까 아까 동영이한테도 말했지만 동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고3들은 저기 잠을 잘 자야 돼. 너무 안 자고 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네, 그 마음을 비우고 하루에 진짜 하나라도 배우자. 하나라도 배우면 성공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무책임한 말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배우는 재미가 생기면서 부담감에 눌려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배워나가는 그런 의미를 두면서 하면 그게 나중에 쌓이면 더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 거니까. 체력 관리 잘하면서 잘 자고 잘 먹고 하면서 하길 바래. 알겠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확통할 거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변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변이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또 오랜만에 수원 수투 할 거야. 계속 네,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자. 수고했다. 여기까지 할게. 안녕. 그렇습니다. 안녕.